지난 영상은 한국이 망하는 이유 경제편이었고요. 이번에는 한국이 망하는 이유 안보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대선 끝난 후 일주일 후에 제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서 뭐라고 적었냐? 현 정부 하에서의 장기적 흐름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인 전시작전권 환수 및 통미봉남으로 갈 것이다. 또한 일본과는 척을 질 것이다. 친북 성향을 감추고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해 둘 테니까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쓴 글에서도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었고 전작권은 환수되었고 인계철선이던 미군은 평택으로 내려갔고 반일 선동과 반일 감정은 극에 달하고 있고 통미봉남은 실현되고 있고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이건 제가 무당이거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를 보는 예언자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오컴의 면도날 사고 체계로 잘라낸 다음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설이 있을 때에는 가정의 개수가 가장 적은 가설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사유의 면도날로 다 잘라내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은 절약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 간결함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사슴이 도로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데 이 사슴은 차에 치여 죽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이 사슴을 죽인 후에 자신이 죽였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로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판단할 증거가 없을 때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해보면 사슴이 차에 치여 죽은 것이 진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더 적은 수의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이 길고 복잡하고 가정이 많을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컴의 면도날로 잘라낸 결과가 진실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사고 체계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의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봐서 용의자를 압축해 수사해 나가는 것도 오컴의 면도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해가 생길 것 같아서 첨언하자면 사실관계나 말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오컴의 면도날은 다릅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유의 면도날로 잘라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 바보는 말 그대로를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한미관계는 이상 없다, 경제는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유체이탈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보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는 추론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떠올리고 결론을 내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과 다른 여러가지 추론을 오컴의 면도날로 제거하고 본질에 가까운 결론을 낸 사람을 멍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인터넷에서의 논쟁과 의견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미국과 점점 멀어지고 일본에 대한 반일 선동, 반일 감정이 극대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오컴의 면도날로 도려내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황장엽 씨를 아시나요?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지냈고 한때는 노동당 서열 13위에 있었는데 1997년에 탈북했고 이후 북한의 실체에 대해 알리는데 생을 바치시다 2010년에 사망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남 적화전술에는 화전양면전술, 통일전선 전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황장엽 씨가 북한의 전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힌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근 전술입니다. 김일성은 한국을 양반이 쓴 갓에 비유하곤 했다. 갓을 양반의 머리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끈이다. 하나는 한미동맹, 다른 하나는 한일 우호관계. 두 각근을 잘라내버리면 대한민국이란 갓은 날아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한미, 한일 이간질에 의한 한국 고립화가
가장 중요한 대남 적화 전략이다. 저는 이 이론을 알고 있었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2년 전에 예측했던 것이고 적중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한국인들은 이러한 북한의 전술에 놀아나고 반일 선동에 눈이 뒤집히게 사고 회로가 설계되어 있느냐? 이것 또한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친일파들이 세우고 친일파와 미국에 의해 길러진 국가다. 북한은 일본 제국과 미제에 대항해 피 흘려 싸우고 투쟁한 결과로 건국된 자주민족 세력이다. 그러므로 태생부터 성장까지 친일파와 미국에 의해 키워진 무임승차 국가인 한국은 소수 기득권에 의해 다수가 착취되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미국을 몰아내고 수구 세력과 기득권을 응징하고 우리 민족끼리 함께 일제에 맞서야 한다. 어떠세요?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정도의 차이와 워딩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 정규 교육 과정을 받고 졸업하면 은연중에 머릿속에 들어있게 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맛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도움으로 지켜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3년 전쟁을 치르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천하제일 거지 국가에서 앞서가던 아시아 10여 개 국가들을 제친 것은 물론이고 반만년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던 중국도 너끈히 눌렀을 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는 기업은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영업이익을 내면서 진정한 극기를 해내며 한반도 땅에서 반만년의 피지배와 가난을 끝내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번영한 하나의 기적으로 불릴 자랑스러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전자와 같은 생각을 은연중에 품게 될까요? 요즘 대한민국 정규 교육 과정을 밟으면 절대로 정교조를 피할 수 없고 그들이 아까 말한 친북 좌파 사상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은연중에 심어 놓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고 반미 감정과 반일 감정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면 운동권이 기다리고 있고 취업을 하면 수많은 좌파 성향 노조와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언론 노조가 좌파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언론 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국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좌파가 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왜 미세먼지 시위, 사드 보복에 의한 반중 시위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북한이 우리나라 연평도에 대포를 발사하고 서해에서 군인을 죽이고 전방에서 발목을 날리고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조준 사격을 해도 아무 시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미선희 효순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주한미군 철수 시위, 안전한 미국소를 독극물처럼 선동해 발생한 국민 건강을 핑계로 한 반정부 반미 시위, 미국과의 무역에 대한 FTA 반대 시위, 현재의 반일 시위, 반일 감정 시위는 연단과 앰프가 설치되고 유인물이 배포되며 각종 선전선동 구호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뒤덮으며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일어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컴의 면도날로 도려낸 현재의 반일 감정 조장과 선동의 근본 원인은 이것이고 반일을 할수록 뒤에서 웃는 것은 북한이에요. 현재의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과 사람들, 한일전 프레임 세우는 정치인들 모두 같은 맥락이에요.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들의 친북 성향을 감추고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이고 지지율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북핵은 그대로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와중에 가끔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러시아, 중국 전투기가 영공을 날아다니지를 않나. 반일 신나게 하다가 두들겨 맞고 미국에 가서 읍수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소리밖에 듣지를 않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걷어차는 동네 계집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구한말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1단계로 한미연합훈련 중단되었고 2단계로 전시작전권 환수되었으며 트럼프도 주한미군을 원하지 않고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도 주한미군이 빠져서 좋고 대만과 일본은 한국이 망하니까 좋고 대만은 미군이 들어와 대중국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화되어 좋고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에 그토록 바라던 재무장까지도 미국으로부터 허락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위의 모든 열강들이 자국의 최대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한국만 역주행, 자살골 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철수할 수 없다는 토속 신앙만 믿고 반일 선동에 놀아나서 세상 애국자인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난린데 착각하지 마세요. 시류에 편승해서 같이 돌 던지는 것이 무슨 용기고 애국이고 독립운동입니까? 반일이 아니라 극일, 지일, 용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용기 있는 진짜 애국자들이 친일파가 되고 나라의 천하의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애국자인 척하는 거꾸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 애북이에요. 반일 선동의 끝은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제가 우려했던 3단계 중에 2단계가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할 수 없다는 토속 신앙만 믿고 앉아있기엔 충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안보적으로 더 이상 마음 놓고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장엽 씨의 증언을 띄워드릴 테니 보시기 바랍니다.